오늘장 랭킹5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일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김민기 PB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은 까다롭고 어려운 금요일 오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변화가 나올 때 특히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가장 고민되실 키워드 위주로 오늘은 구성을 해봤습니다. 5위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주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이게 끝일까? 호재가 이게 다인가? 라는 생각 하실 것 같은데요. 이야기 나눠보죠. 김민기 PB님께 첫 질문 드려볼게요. 지나간 건 시간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단기 고점이 오늘 오전에 나온 건지 한 차례 그 타이밍은 이미 지나간 자리인지 지금 힘 빠진 쪽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아직 엔비디아 모멘텀 관련해서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국내 AI 반도체 섹터보다는 해외 쪽에 좀 더 투자처를 찾는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주로 지금 현재 저PBR 쪽으로 수급이 이동되어 있는 상태고요. 근데 엔비디아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일단은 이제 엔비디아의 12개월 선행포가 현재 지금 한 30% 정도 수준인데 과거 5년만 봐도 평균적으로 한 40배 정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과 같은 AI 섹터의 좀 투자 기조를 보면 앞으로 충분히 더 선방이 열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다음 달에 현재 GPU 기술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가 신제품이나 향후 로드맵 그리고 신사업 발표 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그때 한 번 더 이슈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국내에서 HBM 관련 종목들이 좀 잘 가다가 지금 현재 좀 조정을 받는 구간인데 일단 올해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에 있어서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단가가 낮기 때문에 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좀 다소 좀 트레이딩 영역에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HBM 시장이 이제 나아가야 할 자리는 좀 수율을 잡고 대량으로 양산이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HBM의 경우 현재 수율이 최대 한 60에서 70%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거 현재 디램이 한 80에서 90 나오는데 거기에 좀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수율이 디램 정도 로 좀 따라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테스트 소켓이 필요한 상황이고 사실 이 HBM용 테스트 패키지 자체는 국내에서 납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산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안에 장착되는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에는 리노공업과 ISC가 이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HBM 섹터 안에서도 이런 리노공업이나 ISC 같은 좀 테스트 장비 쪽 소켓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최근에 금리 인상기에도 불구하고 당장 어제 발표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 봐도 현재 미국 고용이 너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경기 견조함이 지속될수록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려는 움직임이 좀 보여지면서 현재와 같은 주가 레벨에서는 차익 실현 효과가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체 섹터전 좀 보수적으로 살펴보실 때 그 안에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율을 높이는 게 관건이니까 테스트 소켓 쪽 보자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리노공업과 ICS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을 매수 기회로 활용할 만하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충분히 아직까지도 선방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HBM 시장 같은 경우 앞으로 수요 잡고 이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더 많은 수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반도체 전반이 고점에서 후퇴한 건 아닙니다. 지금도 그래도 빨간불을 강하게 켜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도 분명히 있거든요. 반도체 내에서의 어떻게 보면 차별화된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도 비교적 강하다면요. 이건 또 별도의 전략이 필요할까요? 반도체 섹터 자체가 올해 좋을 거라는 뷰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지금 좋지는 않을 거고 분명히 조정받는 구간도 있을 거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리노공업과 ISC처럼 좀 가는 섹터도 분명히 있을 텐데 좀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의견은 유지를 하되 좀 조정시 매수 혹은 좀 가는 종목의 신고가를 갱신한다든가 이렇게 가는 종목이 좀 올라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는 종목도 계속 봐야 되고 조정받은 쪽도 계속 모아가야 되고 어느 정도의 반도체의 비중은 상반기에 그래도 확보하는 게 좋겠다로 제가 정리를 할까요? 반도체에 대한 뷰는 올해는 계속해서 좋을 거라는 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가격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아도 된다로 정리해도 될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해서 의견 좀 들어봤습니다. 계속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불안하실 것 같아서 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하이닉스가 더 뻗어나가지 못하는 네. 그리고 오늘 정도는 삼성전자도 살짝은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하셨을 겁니다. 마이크론도 올랐으니까요. 근데 삼성전자도 보합이고 이렇게 변화가 나타난다면 촉이 좀 발동하셨을까요? 지금 변화의 초입일까요? 아니면 금요일 오후라서 나오는 흐름이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 금요일 오후라서 나오는 흐름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일단 어느 정도 이 HBM 관련해서 간격이 조금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앞서 뛰어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거의 이제 뒤를 바짝 추격하는 느낌의 이제 뉴스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막상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고 또 이런 노이즈와 잡음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서 뚜렷하게 지금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에 아마 이제 투자자분들은 일단 지금은 삼성전자를 볼 때보다 SK하이닉스 쪽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먼저 손을 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과 함께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 HBM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성장하면 SK하이닉스는 따라가겠지만 SK하이닉스 또 여기서 영역을 억지로 확대를 해본다면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까지도 걸 수는 있지만 그 외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는 거지 실제로 수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올해 상반기까지 좀 성과를 저는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SK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기업이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를 고민을 하는 것보다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만약 삼성전자가 따라온다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어디가 많을 거냐라고 하면 이제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 반도체 IT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존에 이제 시세가 난 쪽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시세가 덜 난 쪽으로 저는 수급을 이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앞서 이제 반도체 소켓 이야기를 하셔서 그 소켓 산업에서 이제 비교 우위를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가는 쪽은 당연히 리노공업입니다. 그런데 안 간 쪽은 TSE죠. 그렇다면 리노공업에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은 저는 TSE처럼 이제 출발하는 쪽을 담아내도 이제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성향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그러면 어느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지 이게 좀 민감하기도 한데 네. 한 종목을 가지고 수량 조절을 하고 가격적인 리스크를 계속 가지고 움직이는 전략 아니면 말씀해 주셨던 이동을 그 섹터 안에서 하는 전략 어느 게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투자 매력도가 있나요? 저는 이동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슈팅이 조금 과했다라고 저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엔비디아가 낸 실적은 정말 어마어마무시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번 주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올라간 종목들 많잖아요. 굳이 제가 종목명은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기술력이 없어서라기보단 수급 영향이 너무 커서 먼저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은 조금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틀에 있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이 수급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음 키워드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펠트로 오늘 관심이 높은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쪽을 바라보던 수급이 제약바이오로 일시적으로 몰린 상황, 조금 더 여기서 머무를 가능성이 이 호재로 인해서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비님 첫 질문 이걸로 가볼게요. 어느 쪽에서 자금이 이동해 왔을까요? 여기 연속성 기대할 만한 이슈를 가지고 제약바이오 지금 흐름 나오고 있다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충분히 알테오젠의 이슈가 바이오 전체에다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수급적인 훈풍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단 바이오 섹터 자체가 좀 금리 인하 기대주로 좀 많이 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 기대주로만 좀 볼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일단은 CPI 발표부터 시작해서 고용 지수까지 봤을 때 점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그러면 바이오의 투자가 더 활성화되고 투자의 기회다 이렇게 보시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제 개별 종목 단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 모멘텀이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이런 뉴스에 인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 더 좀 길게 본다고 한다면은 어떤 종목이 갈 것인가. 그러니까 종목별로 좀 비교 우위를 따지고 좀 차별화된 투자 방식을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더 갈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네, 일단은 지금 사도 전혀 늦지 않은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일단 알테오젠 제가 굉장히 옛날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랠리 시작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키트로드 SC 제형 독점 계약 같은 경우에 기존 계약 2020년대에 있었던 기존 계약과 비교를 해보면 더 그게 와닿는 것이 그때 당시 한 5조 1천억 정도 되는 규모를 6개로 쪼개서 이제 한 8천억 정도가 한 제품당 들어갔던 거게 이제 키트로드 SC에만 한 5,700억 정도가 더 배정이 되면서 한 1조 4천억 정도의 마일스톤이 인식이 가능해졌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키트로드 SC가 2028년 말까지 한 27조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여기 5%에 해당하는
한 1조 3천억 정도 되는 규모의 마일스톤이 목표 매출 달성 시마다 이제 인식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로열티가 비공개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네, 이 이거 부분은 공개가 보통 돼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통상 공개되기 어려운 부분이 로열티 퍼센테이지 부분인가요? 사실 이 부분은 좀 상황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어. 네. 근데 이 비공개인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것이, 일단은 그 마일스톤 규모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좀 1조 4천억 정도 되는 규모로도 지금 알테오젠의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했을 때 충분히 지금 진입해도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외인 수급도 현재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5월 MSCI 편입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멘텀이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또 아마케 관련해서도 현재 알테오젠 ADC SC 제형도 현재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 수혜도 받을 수 있어서 또 앞으로 계속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바이오 섹터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대형 사들도 올 한해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수급 확산이 좀 이루어질 수 있고, 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상한가가 풀린 상황이긴 하지만 오늘 그러면 오후장에서 잡아도 무리는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살짝의 조정은 필요하다라는 관점인지, 일단은 위로 보셨는데 매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진입해도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조정이 생길 수도 있고 다음 주 월요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만 장기적으로 봐도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살아있는 구간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알테오젠 필두로 조금 더 이야기 이어나가 볼까 봐요. 오늘 알테오젠이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알테오젠 필두로 이 매기가 바이오시밀러, 이 신약 쪽으로 확산이 될까요? 아니면 최근에 트렌드가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수급이 한번 싹 들어온 종목은 정말 저 끝까지 올라가는 패턴이 홀로 나오잖아요. 그 패턴을 알테오젠이 가져갈 가능성도 지금 구간에서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저는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엄청나게 이제 강한 수급을 동반했던 기업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일단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종목이 공통적으로 수급이 강했고, 두 번째로 그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을 뭘 믿고 하겠습니까? 기술력을 보고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PB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여전히 뭐 공략 가능한 구간에 이제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오늘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기존의 주도 섹터가 조금 흔들리면서 우리는 대안 섹터로 가장 거론됐던 섹터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혹은 이제 저PBR 관련주인데, 오늘은 이제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비만 치료제도 좀 강하긴 합니다만 바이오시밀러 쪽이 좀 유독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이 이유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실적이 나오는 혹은 이 마일스톤 계약의 규모가 큰, 뭐 대표적으로 오늘 알테오젠을 이야기하지만 그 전에는 또 어떤 기업이 있었죠? 레오켄 바이오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지금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곤 있는데, 기업은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진짜로 현재 구간에서 살 거냐 말 거냐, 그게 손이 안 나가신다는 이 거 부분에 많으실 것 대해서는 같아요. 네네. 저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네. 다음 주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이벤트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 세미나지 않습니까? 그 세미나들이 다 끝나고 나서 수급 이동이 보이게 되면 그때 저는 트레이딩을 해도 늦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기업은 좋아요. 하지만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 초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트레이딩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그냥 차트를 보고 추세가 깨지지 않는 구간까지 일단 끌고 간다라고 눈높이를 정해주는 전략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급이 한번 붙게 되면 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 혹은 그 이상의 더 그 이상을 가는 종목군들이 많기에 고점을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들고 가자. 이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주 후반에 한 번 더 수급 이동이 강하게 나오면 또 한 번 그 포인트 잡고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일단 이슈 있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 따라서 들썩들썩이고 있고요.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 이야기 나왔습니다. 의료계와 정부 층 간의 힘겨루기가 더욱더 길어지고 있고 강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투자자 관점으로 이 시장의 분위기를 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피비님, 원격 진료 관련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선함은 좀
떨어진 구간이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계속 뉴스는 생성되는 구간인데요. 트레이딩 영역 안에서라도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도 봐야 되는 건지 일단 궁금합니다. 일단 트레이딩 영역에서 관심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현재 노이즈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쉽게 잠재워질 만한 노이즈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정부와 의사 간의 노이즈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약사협회 쪽에서도 처방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비대면 진료 얘기가 나오면서 현재 오히려 개원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부와 의사 간의 대립이라는 대갈등 아래에서 계속 작은 노이즈들이 생기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일단 한국 의료 시스템에 굉장히 큰 변화가 찾아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현재 간호사 분들에게도 이제 피부 미용이나 레이저 시술과 같은 것들이 이제 전격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은 원격으로 관련주들에서 미용 의료기기 섹터까지도 좀 수급이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파생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은 현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세가 났을 때 원격 진료 안에서도 좀 종목별 격차가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섹터 연결될 수 있는 쪽에서 대기하는 그 기회를 잡아보자. 사실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이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수익 실현하시고 또 다음 섹터가에서 좀 수급이 확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기를 하시는 쪽이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시장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뉴스에 따른 반응 조금 더 보도록 하죠. 본부장님, 이전에 저희가 원격으로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는 인성정보 중심으로 좀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 가장 장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쪽, 시세가 높이 올라와 있는 쪽이 비트 컴퓨터입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안에서의 종목별 1등으로 치고 나가는 종목이 계속 변하는 데에도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뉴스가 계속 나와서요. 일단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제 인성 정보를 말씀드렸고 지난주 같은 시간에는 이제는 인성 정보보다 이 유비케어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똑딱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죠. 그러네, 유비케어가 있었네. 제가 못 봤네요. 일단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피비님과 거의 이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이런 큰 이슈는 주말에 굉장히 큰 변동성적인 이벤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 이벤트라고 하는 나올 수 있는 뉴스가 원만하게 합의했다라는 뉴스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은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시세를 좀 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대신 이제 유비케어 같이 기존에 이제 좀 성과,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낸 기업은 많진 않습니다. 지금 유비케어 그리고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서 보면 인성정보까지는 좀 체크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유의미한 어떤 결과치를 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조금 아쉬운 기업들이 많은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만약 트레이딩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면 유비케어를 필두로, 지금 오늘 기준으로는 사실 아까 앵커님께서 짚어주신 비트컴퓨터가 조금 이제 뒤를 좀 바짝 따라오는 모양새를 좀 보이곤 있지만 시총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너무 작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런 뉴스에 쉽게 올라올 수도 있지만 만약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 엄청나게 또 급격한 하락 변동성도 좀 보일 수가 있어서 저는 이쪽보다는 이쪽을 좀 트레이딩 하실 때는 시가총액을 조금 염두를 하시면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업의 이제 플랫폼 비중이라든지 매출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격 진료 관련해서 이슈가 생성이 되고 있고 관련주 움직임이 나와서 3위로 살펴보셨습니다. 대형 이벤트가 있는 쪽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저 PBR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일입니다. 다음 주 딱 월요일인데요. 본부장님,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 PBR 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꽤 그래도 수급상으로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월요일장까지도 계속 연속성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도 하실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네. 어떤 시각으로 보시고 계실까요? 일단 첫 번째로 저 PBR 관련주 뉴스가 나왔을 때 뭐부터 움직였냐면 금융주부터 움직였죠. 그다음에 네. 자동차가 움직였고 마지막으로 공기업. 네, 공기업이 이제 움직였는데 마지막에 움직였던 한국전력과 지역난방공사가 오늘 또 강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다음 주까지도 여전히 이쪽을 좀 보셔야 되는데, 두 번째, 그러면 저 PBR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들어온 수급 주체가 누구냐? 외국인 수급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미 매수를 할 때부터 어느 정도의 포트에 방어를 하면서 매수를 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현물에서 저 PBR 관련주를 사면서 선물에서는 혹시 모를 변수를 대비해서 매도 포지션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세미나 발표 이후에 어떤 변동성을 보이든 간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서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는 현재 구조를 만들어 놨기에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되게 편안한, 조금은 견고한, 지수와 상관없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주가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느끼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월요일 날 만약 그 매도 포지션을 청산을 하게 되면 괜찮습니다. 왜냐면 환매수를 하게 되면 지수가 올라가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고 현물에서만 또 청산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공포 혹은 이제 불안감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서 저는 그러니까 저PBR 관련주들에 대한 대응책을 월요일 날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굳이 고민할 필요는 있을까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제 이건 테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메가 트렌드로 지금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러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가격적으로 만약 변동성이 나오면 그동안에 사고 싶었던 종목군들 살 수 있는 기회, 저는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대신에 저 PBR이면서 실적이 잘 나오는 쪽 기업 위주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옥석가리기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서프라이즈한 내용이 나온다면 조금 더 튈 가능성도 열어놓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정도의 매물이 쌓여 있으니 안정감을 가지고 오늘 들어가는 전략은요? 저는 오늘은 굳이 그러니까 저 PBR이 되었든 성장주가 되었든 이렇게 좀 변동성이 좀 불편한 날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다음 주 초까지 한번 흐름을 보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들어가고 싶으시면 한국전력, 그러니까 마지막 후발주자 있잖아요. 여기도 근데 실적에 관해서는 좀 물음표긴 한데 네, 괜찮은 제가 건가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네네. 드리려고. 그러니까 한국전력이라든지 지역난방공사가 마지막에 움직였던 이유는 뭐냐면 앞서 먼저 움직였던 기업들 대비해서 실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빚을 200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조는 매년 2조를 벌어도 100년이 걸린다는 거죠. 엄청나게 큰 빚을 지고 있는데 총선이 끝나게 되면 또 전기료 인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또 나오면서 실적 회복에 대한 또 기대감도 갖고 있는 상황이기에, 만약 한국전력이 시세가 더 난 상태였다면 저도 이야기 안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후발주자로 이제 막 시세가 나기 시작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저 PBR 다 좋지만 그 안에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업이 뭘까 하면 한국전력을 한번 보는 것도 이제는 나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까지 추가로 들어봤습니다. 저 PBR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PB님의 의견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큰 흔들림 없이 계속 주목도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미 정부의 강제성 없이도 주주 환원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펼치면서 올라오는 쪽 있잖아요. 이쪽은 또 다른 의미의 전략이 필요할지, 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저 PBR 관련해서는 저도 본부장이랑 거의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저 PBR 섹터라고 해서 그 섹터가 오른다기보다 실제로 저 PBR 관련해서 얼마큼 주주 환원을 하는 기업이 그 어떤 기업인지를 좀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저 PBR 주가 가는 이유는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그 주주 환원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기업들, 뭐 이번에 메리츠 금융지주도 그렇고 삼성생명도 현재 주주 환원 확대 전망에 좀 주주 환원을 좀 확대하고 있는 전망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추후 발표될 자본 정책에서 자사주 소각을 포함해서 주주 환원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 실질적으로 주주 환원을 통해서 PBR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LG 또한 현재 지금 봤을 때는 좀 투자해볼 만한 자리가 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투자할 만한 자리라고도 보셨군요. 그럼 하나만 더, 지주사 관련해서 금융지주사도 궁금한 부분이 오늘 신한지주 배당 기준일입니다. 28일은 하나금융지주고요. 시세 특이점은 없는지, 이 정도면은 배당을 잘 넘겨가면서 또 한 번의 트리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도 하실 것 같은데, 특이사항 좀 포착하신 부분도 있으실까요? 특별한 특이사항은 포착하지 못했는데요. 일단은 26일에 정책이 나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6일 정책이 나오고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로 제가.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단 총선도 한 50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서 이번 프로그램 발표 이후 또 총선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는 우리가 총선 이벤트까지 있으니 정책이 힘을 쏟는 곳, 드라이브를 걸리는 쪽에 대해서 조금씩 포트에 대한 이동이 꼭 저 PBR이 아니더라도 다른 정책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포트를 꾸리는 전략도 지금 서서히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정책에 대해서도 서서히 봐야 된다. 이벤트 26일 저희 나오면 커버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야기도 총선 관련해서 또 다른 정책에 대한 방향성 좀 나오면 고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앞두고 있는 저 PBR 이야기를 해봤고요. 마지막 1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볼게요.
악재 다 소화하고 이제 다 나왔다 싶어서요. 이쪽 미국발 모멘텀 괜찮나 싶었는데 오늘 크게 어제에 이어서 내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부장님, 신재생이라는 키워드, 친환경이라는 키워드 올해는 정말 힘들다고 봐야 될까요? 한화솔루션 연초에 그래도 미국발 모멘텀 괜찮다라는 이야기, 그나마 나은 쪽 이런 조언도 많이 나왔는데 보유자분들 특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일단 어제 하나솔루션의 실적이 안 좋았죠. 안 좋았다라는 것은 이미 사실 투자자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쇼크로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신재생 안에서 이 실적이 좀 잘 나오는 풍력조차도 지금 제대로 주가의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신재생 관련한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 시간이 좀 필요하고 악재가 굉장히 좀 씁쓸한 이야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한 발 좀 더 남아지 않았나. 트럼프라고 하는 또 큰 산을 또 넘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제 이제 하나솔루션의 실적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학사업부가 있고 이제 이 태양광 사업부가 있어요. 이제 쉽게 이야기 드리면, 근데 화학사업부의 실적이 안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의 실적이 안 좋았다라기보단 화학사업부에 대한 실적이 너무나 안 좋았고, 그 이유는 당연히 중국의 경기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굉장히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 어느 정도 버텼던 태양광 쪽도 올해 수익성을 좀 개선하기 어려운 게 아니야라는 불확실성들이 조금 더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4월부터 미국 공장에서 이제 그 태양광 셀을 좀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가지고 있는 재고 과잉에 대한 단가 하락은 좀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화학 사업부가 부진한 거지 태양광 쪽이 부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보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시간과의 싸움이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뜯어보면 내용이 또 답이 좀 나오긴 하네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김민희 PB님과 점검하고 원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지만 오늘 2차 전지에 어떻게 보면 친환경 쪽이 전반적으로 좀 약하잖아요. 그럼에도 2차 전지 다지기 구간, 더욱더 악재는 빠지지 않는 구간일 거다라는 믿음은 그대로 가져가도 될지, 아니면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에 변화가 있는지 궁금해요. 저도 지금 계속 바닥 다지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수급을 보면 좀 명확하게 되는 것이 외국인은 저피 비할로 가고 있고 기관이 좀 2차 전지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은 LNF 같은 경우에도 최근 기관 수급을 보면 굉장히 흐름이 좋고요. 악재는 어느 정도 이제 소재 쪽에서 다 털어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정도 가격대는 충분히 진입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통적인 신재생 영역이었던 풍력과 태양광을 살짝 뒤로 밀어두고 2차 전지 쪽을 다시 좀 관심 가질 시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쪽 지금 봐야 되는지까지 포인트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분 오늘 모두 원픽을 가져와 주셨거든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섹터에서 나왔네요. 먼저 PB님과 이어가도록 할게요. 원픽 공개해 주실까요? 일단 저 레고캠 바이오고요. 일단 ADC 대장주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작년 12월에 일단은 2억 달러 규모의 얀센의 기술 이전도 성공을 했고, 또 오리온 통해서 일단 1조 수준 정도의 한 R&D 비용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글로벌 임상 1상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은 한 3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또 내년에 한 4개 정도 또 추가 임상 들어가거든요. 거기다가 4월 암학회가 있는데 좀 이쪽에서 모멘텀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이중항체 ADC랑 또 단일항체 ADC를 포함해서 암학회에서 일단 주요 파이프라인 한 5개 정도 발표를 할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암학회 관련해서 바이오 섹터가 다시 한번 이슈가 왔을 때 충분히 모멘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방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목표가 7만 원에 한 손절가 5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선별 잘해야 된다라고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레고캠 바이오 원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의 원픽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 랭킹5 안에서는요. 이어서 볼게요. 저는 보령이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 이제 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카나브라고 하는 고혈압 치료제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작년 2월에 특허가 만료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제네릭 제품, 그러니까 복제약이 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 카나브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높다라는 것을 좀 뜻하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매출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제약바이오 기준으로 볼 때 높은 매출을 가진 기업의 기준점은 1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1조 클럽에 올해 누가 가장
근접해 있냐라고 하면 증권사에서 평가를 하기로 보령이 지금 가장 근접해 있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제약바이오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좀 가져가 보자. 10,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나? 그렇지 않다면 저는 천천히 한번 모아가시는 전략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목표가는 조금 높게 1조 매출되면 이 정도는? 주가는 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20,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캠바이오, 보령 이렇게 원픽 받아봤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리까지 해봤고요. 오늘장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본부장, 김민기 PB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